지금부터는 저는 조금 여러분들 귀에 싫은 소리를 할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소통을 잘하는 어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찬성하면 손 들어보세요. 빨리 되고 싶어요? 빨리 되고 싶은 것도 좋은데 어른이 되려면 그만한 일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하는 훌륭한 어른이 될 것인가를 가지고 얘기를 꾸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주 즐겁게 열심히 얘기도 하고 책도 읽고 많이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그 핸폰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거의 안 보이네요. 이 대학에서도 그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노트북을 다 가지고 있어서 금방 인터넷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강의를 듣는 도중에 인터넷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 사람들의 머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나이가 어린, 여러분들한테 어린이라고 해서 좀 미안하지만 어린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좁게 있어요. 넓게 있지는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 세상을 좀 넓게 보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거는 그냥 등치만 커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히 사춘기 여러분들 뇌 속에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이 사람의 뇌가 제대로 성숙해서 어른이 되고 있는가를 갖다가 볼 수 있을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뇌의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MRI라든가 PET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뇌의 발육 성상을 실제적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차적으로 파란 게 커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몇 살쯤 되면 뇌가 완전히 성숙할 것 같습니까? 30세, 또 22. 보통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는 한 25세면 어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어른이 50세가 돼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유기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 젖을 떼고서 자기 이제 나름대로의 새로운 먹이를 먹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유기가 지금 너무 길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40, 50이 돼도 자기 부모님 집에 살고 부모님한테 돈 다 쓰는 사람들. 그건 아직도 어른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사태가 문제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훌륭한 어른이 될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자. 그래서 신체적인 어른은 요즘은 신체적 어른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옛날에 비해서.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신체적으로 빨리 어른이 돼요. 그러나 정신적인 어른은 아직도 그렇게 빨라지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느려졌어요. 독립적인 거가 덜 되어 있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체적으로 어른이 됐지만 생각하는 건 아이인 사람들의 아주 티피컬한 행동이 뭐냐? 지하철에서 그냥 자기 나가는 출구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칸을 이동해 가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길 가면서 핸드폰 하면서 가는 거. 그 길 가면서 핸드폰 하면서 간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른이 몸은 어른이지만
생각하는 건 어린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소통과 공감을 하지 못하는 어른이 돼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많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많습니다. 그 소통을 우리 머릿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뇌에서도 똑같이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그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실제 예를 여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좌뇌가 있고 오른쪽 뇌가 있고 왼쪽 뇌가 있습니다. 좌뇌, 우뇌가 있어서 여러분들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좌뇌적인 인간도 만들어야 되고 우뇌적인 인간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좌뇌와 우뇌 사이에 어떻게 서로 소통을 할 것인가? 우리 그 뇌에는 이 다리가 있어요. 좌뇌와 우뇌 사이에 다리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좌뇌에서 일어난 일을 우뇌에서도 잘 알고 있고 우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좌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뇌가 잘하고 하는 일, 우뇌가 잘하는 일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계산하고 수학 잘하고 열심히 외우고 하는 것은 주로 좌뇌가 합니다. 그러나 이 공간적으로 이 대구시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은 주로 우뇌 쪽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뇌와 좌뇌가 균형적으로 잘 발달돼야 그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그 연결고리를 이 좌뇌와 우뇌 사이 연결고리를 이렇게 잘라요. 실제적으로 이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 다리를 끊어버리면 재미있는 현상, 사실은 그 본인한테는 재미있는 현상이 아니지만 제3자가 왔을 때는 굉장히 우스운 사건이 생깁니다. 뭘 생기냐? 이 지금 키메라 그림이 있죠? 응? 키메라 그림이 있는데 이 코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 점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그림을 말로 해보세요. 뭘 보고 있는지 말로 해보세요. 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키메라를 보고 있다고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여자 얼굴 전체를 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좌뇌는 오른쪽에 있는 반쪽 여자 얼굴만 보고 있는데 오른쪽 뇌에도 당연히 여자 얼굴 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자 얼굴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가 여자 얼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실제 사람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보고 있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하면 남자 얼굴 전체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좌뇌에서 일어나는 일과 우뇌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 소통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복잡하게 얘기하면 무슨 감각 영역, 운동 영역 문제가 복잡한 얘기들이 많지만 그렇게 감각 영역 또는 운동 영역 그런 걸 빼놓고 나머지 75%는 무슨 영역이냐면 연합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연합 영역은 소위 말해서 이 시각, 청각, 운동 이런 것들을 사이에 서로 소통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연합 영역이고 그게 전체의 75%를 차지를 해요. 그 75%가 제대로 발달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75%의 소통 영역을 제대로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뇌는 심장하고 아주 밀접하게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흔히들 우리는 심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장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뇌는 아주 차가운 논리를 가지고 있는 장기라 얘기하는데 차가운 논리와 따뜻한 마음이 서로 소통을 해야지만 그게 완벽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 영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켜야 좋으냐면 어렸을 적에는 꿈을 많이 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꿈 많이 꿉니까? 어떻게 알아요? 자고 나서 꿈을 꾼 게 기억이 납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꾼 꿈 중에 10%도 안 돼요. 대부분의 꿈은 기억이 안 나요. 어린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24시간 잠을 잡니다. 24시간 자면서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꿀까요? 응? 아무도 모릅니다. 어린이가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르죠. 무슨 내용의 꿈을 꿨는지 몰라. 근데 꿈을 꾸는 건 틀림없어. 근데 그 꿈을 꾸는 거가 뭐와 관계 있냐면 뇌의 발달과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지금 꿈을 꿀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도 잘 때 이럴 텐데 이 동영상을 한번 돌려봐 주세요. 지금 지금 눈동자가 움직이고 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을 우리가 렘 수면이라고 읽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을 여러분들도 자는 거예요. 자기가 저렇게 눈동자 움직이서 자는지 모르겠죠? 옆에서 딴 사람이 보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눈동자로 움직이는 잠을 잘 때, 꿈을 꾸는데 그런 꿈을 많이 꿔야지만 여러분들의 뇌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꿈과 비슷하게 뇌를 발전시켜주는 건 교육입니다. 교육이 꿈과 같이 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여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불행스럽게도 그 꿈을 충분히 여러분의 뇌를 그렇게 연합 영역을 충분히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쪽으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요. 왜냐? 너무 입시 위주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요즘에 저는 많은 그 입시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 서울의대가 그렇게 높은 성적이 좋은 학생이 와야 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성적이 좋은 학생이 서울의대를 이렇게 오죠? 응? 그런데 우리 생각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각 또는 여러분들 부모님의 생각 우리 모두 전체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지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걸 개발시켜 주는 쪽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입시 위주, 수능 위주로만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비정상적인 교육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 영국 교육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 학생 때는 공동생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기숙사 생활을 필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룹 스포츠를 해서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많이 해서 말하자면 공동체 생활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훈련을 좀 쌓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좀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고 그 일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또 플러스 경제적으로도 보상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직종으로 장래를 정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근래에 저는 이제 그 사회적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개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건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적 건강은 대단히 지금 좋지 않는 상황에 있어요.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서울의대 교수로 40년 동안 봉직하고 있다가 10년 전에 정년 퇴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학생들, 그 서울대를 거쳐간 많은 학생들의 여러 가지를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에 들어와서 의사가 되면 다 행복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금년에 의과대학 졸업 50주년 행사를 했어요. 졸업한 지 50주년이 돼서 50주년 행사를 했는데 100명이 졸업을 해서 지금 그 중에 16명이 저 세상으로 벌써 갔어요. 그리고 10명은 행방불명 소식이 안 돼. 소식이 전달이 안 돼.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잘 몰라. 그리고 그 중에 반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50주년 행사에 미국에서 친구들도 해가지고 한 50명이 모였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다 있는데 그 50년 지나면서 생각이 뭐냐면 의과대학 졸업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성적이 좋아서 입학 성적 1등, 졸업 성적 1등 한 사람이 반드시 행복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저는 영국의 의과대학도 굉장히 제일 들어가기, 대학에 입학하기 어려운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너 도대체 뭐로 의과대학에 들어왔냐 했을 때 영국의 의사는 우리나라 의사하고 달리 국가에서 주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하고 금전 문제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 한 사람은 하루에 10명 정도의 환자만 보면 돼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의사는 하루에 몇백 명을 보냐면 200명의 환자를 봐요. 매일 200명씩 보는 생활이 즐겁겠습니까? 좋지 않죠. 그 다음에 반면에 환자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잠깐 한두 마디 하면 다음 환자 들어서요 하고 쫓아보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통계적으로 보면 자기가 건강하다고 믿는 율이 가장 전 세계에서 낮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는 횟수가 국민 1인당 1년에 17회, 17번을 가요, 평균적으로.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의 개인 건강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회적 건강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는 만 16세에 고등학교 의무 교육이 끝납니다. 16세가 지나면 자기가 독립할 수 있어요. 집을 나가서 살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도. 단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집은 나가고 원룸이라도 얻어주세요 하고 나가고 돈은 부모한테 타서 쓰는 그런 독립은 독립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독립이 아니면 그건 독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라파에서 일어나는 그 독립된 그런 현상을 보는데 아주 좋은 예가 오페어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오페어라는 말 들어봤어요? 대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시험을 합격시켜 놓고 남은 1년 동안을 다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다른 일을 하는 게 뭐냐면 나무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 집에 있는 어린애들 돌보고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래서 숙식을 해요. 근데 이런 오페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해서 하느냐? 아닙니다. 자기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예요. 독립을 하려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우리는 너무 집에서 너는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해서 수능 잘 맞아. 그래서 좋은 대학 가. 그러면 끝이다. 라고만 교육을 받지 않았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과연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있어요? 대답이 없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경제제일주의, 자기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편리성 위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국민소득이 3만 불이 어떻고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많이 생겨요. 미세먼지 오늘 보니까 대구 미세먼지 나쁨하고 예보에 어떻게 나왔냐면 노인들은 밖에 나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나 나오지 말아야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미세먼지가 지금 많고 항생제 남용률이 세계 1등이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요 며칠 전에도 모 연예인이 이제 자살을 했다고 나왔지만 세계에서 단연 경쟁을 불허하는 금메달로서 유명한 자살률입니다. 왜 자살할 것인가? 저는 의학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살을 갖다가 의학적인 문제. 이 정부 당국자들은 자살을 의학적인 정신적인 문제로만 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다. 사회적인 병 때문에 자살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해요. 소통을 제대로 하면 친구하고 만나서 술 한잔하고 이러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SNS를 가지고 소통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 소통은 대부분 가짜가 많아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false reality, 가짜 현실을 갖다가 서로 주고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SNS를 하면서 보면 남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살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소통이 잘 되는 듯 하면서 제대로 된 소통이 안 일어나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런 생각이 변해야,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 변해야 이런 사회적인 병폐가 이제 해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안전하고 더불어 남과 더불어 같이 살고 남을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이 빨리 되고는 싶지만 문제는 어떤 어른이 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아이와 같은 어른만 많아지는 사회는 굉장히 그게 병적인 사회고, 더불어 사는 지구 환경과 더불어 환경 친화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어른이 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SNS 열심히 하고 친구하고 말 잘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소통, 여러분들 뇌에서의 소통뿐만 아니라 옆에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배려를 잘 해야지만 그게 진정한 소통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이해가 됐을지 모르지만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